9월 18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는 출전 두수도 어느 정도 좀 채워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글쎄요, 기승불가 기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기수들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마필은 데뷔전을 한번 치렀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8마필이 이제 새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경남 경마 말씀을 드릴 때 이제 2세마들이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데뷔전을 치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기대치는 그 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라운드 퀄리티의 선행, 10번마 라운 포레스트의 선입, 그리고 4번마 포 에이스의 마지막 취입. 전개가 저는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신마이지만 좀 능력치가 있어 보이는 마필인 6번마 마에스트라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딱 4마필만 지금 볼 생각인데요. 자, 4번마 포에이스는 직전 데뷔전에서 일단 2세마들의 좀 능력치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루키 경주들이 그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4번마 포에이스가 출전했던 경주도 역시 흐름이 되게 빨랐던 경주였죠. 거기에서 좀 이제 늦발 아닌 늦발을 하면서 이제 후미에서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추입 탄력으로 끝걸음을 노렸지만 아무래도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뛰는 모습을 보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실전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전개의 이점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발전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마 라운드 퀄리티는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외곽 게이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3, 4코너를 돌 때 4선 정렬, 그러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직선 주로에 들어왔을 때 전혀 탄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의 경주 편성상 이 라운드 퀄리티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선행 승부를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신마들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거리적 손해도 받고 그리고 초반에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초반에 좀 무리하게 앞선을 좀 붙이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은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 만약에 편안한 선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어 보이고요. 자, 10번마 라운 포레스트는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월드 킹맨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두 번째 경주에서 인기 1위였지만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 탄력이 있는 모습은 보였는데 데뷔전만큼의 그런 탄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자, 박태종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좀 선두권에 빨리 붙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권의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데뷔전을 치르는 6번마 마에스트라는 역시 리딩 자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교시의 모습은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좀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 8번마 라운드 퀄리티하고 6번마 마에스트라 두 마필을 조교를 하고 6번마 마에스트라에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나머지 마필들도 어쨌든 신마들이기 때문에 의외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컨디션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 보여준 걸음이나 전개로 봤을 때 저는 이 네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4번 마 포에이스, 6번 마 마에스트라, 8번 마 라운더 퀄리티, 10번 마 라운 포레스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차하면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뭐 능력마가 있거나 뭐 그런 편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발빠른 선행마가 있는 또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좀 근성을 갖고 뛸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3번마 MB전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있는 마필인데 몸싸움이 좀 약한 편이죠. 그리고 끝걸음이 그렇게 막판 추입 탄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다 부진마들이거든요. 만약에 MB전사가 초반에 강한 말머리로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좀 편안한 선행을 갔을 경우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결국 이 3번마 MB전사의 입장에서는 초반 싸움입니다. 초반에 과연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마필을 괴롭힐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1번마 플라잉 골드 4월달 경주에서 선입권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발휘했죠. 그러면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아쉽게도 또 휴양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23주 만에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양 복귀 전 치고는 편성이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잉 골드가 선입권 내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찬스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았던 마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전 4월달 경주에 보시면 스타트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마필에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변화의 모습이 또 23주를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손쉬운 승부도 예상이 되지만 휴양을 했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MB전사와의 선행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또는 싸웠던 편성을 생각한다면 가장 좀 유리해 보이는 마필은 7번마 작두콩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비교적 좀 그 국산마 육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강자 틈을 좀 벗어났고 이 마필은 좀 전개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추입 탄력도 괜찮은 편인데 밋밋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특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근성 부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만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 이 점이 좀 마음에 들고요. 9번마 톱 포지션도 역시 작두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앞선에 나오면 마지막 끈기가 좀 부족하고 뒤에 추입 탄력을 보이면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만회하기 좀 어렵고 좀 애매하게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서로 다 해볼 만한 편성, 만만한 편성 이렇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좀 예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망은 좀 높지만 저는 이 전개에 따라서 좀 그 기대치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당일의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주로 컨디션도 좀 살펴야 될 경주로 보여지고 과연 어떤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플라잉 골드, 3번마 MB전사, 7번마 작두콩, 9번마 톱포지션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이제 직전 2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역시 기복마 그리고 부진마들이죠. 근데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도 좀 보입니다. 자, 일단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경주다. 그러면 솔직히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번 경주에 좀 앞선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골드카이저, 6번마 시크릿킹, 7번마 로즈골드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5번마 골드카이저는 지금 장기 휴양 후에 35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되게 좋았던 마필인데 이제 장기 휴양을 하면서 과연 휴양 공백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죠. 근데 직전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나름의 순발력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초반에 강력하게 좀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시크릿킹은 아마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마필이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죠. 근데 데뷔전을 1300m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데뷔를 하는 마필이 1300m 거리는 아무래도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뭐 출발은 좀 양호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탄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를 줄였고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지금 만난 거거든요. 거리도 줄어들고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물론 뭐 앞선의 마필들과 치열한 몸싸움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2역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7번마 로즈골드가 직전 경주에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원래 이 마필이 좀 바닥권에 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선의권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김옥성 기수가 아주 쥐어짜서 들어온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좀 특출난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로즈골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편성 자체가 너무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 정도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대승가온이나 10번마 빛나는 질주가 직선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선에서 전개를 할 5번마 골드카이저, 6번마 시크릿킹, 7번마 로즈골드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좋아 보이는데 세 마필이 다 선행마거든요. 그러니까 특출난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선행 경합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5번마 골드카이저는 이제 휴양 공백이 있다. 이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랬을 때 솔직히 이번 경주에 아마 8번마 천마챗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이 마필보다는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팍스누리 이 마필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뭐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아예 스타트가 다 안 됐어요. 스타트가 다 안 됐는데 마지막 탄력, 그러니까 추이 끝걸음은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가 마지막에 앞선 마필들의 걸음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3번마 팍순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걸음을 좀 낼 수 있다. 이랬을 때 견제 없이 마지막 추입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은 좀 의외로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좀 배당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적중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환수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팍스누리, 5번마 골드카이저, 6번마 시크릿킹, 7번마 로즈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좀 인기마 선전 구도가 될 가망이 좀 높다. 그래서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성이 있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솔직히 종이한장 차이이기 때문에 승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오리무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버티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마필들이 서로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라스트 마지막 그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차분히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마필이나 바닥 추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도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가 5번마 고마나루, 6번마 금화위티, 7번마 은혜드림, 8번마 킹스아이, 11번마 슈팅 리버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역시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5번마 고마나루 연승대로의 자마죠.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근성이 살아났다고나 할까요? 싸움이 되는 경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경주가 보시면 마지막 그 직선주로 해서 아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었고요. 결승선에 막 몰려 들어왔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착차가 거의 없이 순위가 가려졌던 그런 경주인데 거기서 그 나름대로 싸움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필이 좀 변화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 고마나루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변화가 와서 마필이 좋아졌다면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기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뭐 6번마 금화위티라든가 9번마 라스트콜, 10번마 바람의 검 등인데 저는 이 마필들이 좀 자력으로 버티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8번마 킹스아이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뭐 인기 1, 2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제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막판 탄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였는데 계속 좀 상승세를 타면서 국산마 육군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느냐라고 봤는데 좀 아쉬운 승부가 됐습니다. 초반에 스타트가 좀 좋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힘 한 배에 실패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좀 끈질기게 따라붙어는 봤지만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발주만 좀 매끄럽게 이 킹스 아이를 몰고 나간다면 저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제가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1번마 슈팅 리버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 마지막에 아주 좋은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도 조금 어려웠고요. 마지막에 탄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추이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마필이라면 외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보는 전개 자체가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전개를 그리고 있다면 뒤에서 마지막 직선주로 탄력을 보이면서 날아올 수 있는 말이 저는 11번마 슈팅 리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번마 고마나루, 8번마 킹사이 이 두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슈팅 리버스는 바닥 추입도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천송이 이 마필이 지금 13번을 나와서 이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름은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고 그렇다고 뭐 이 마필이 뭐 순발력이 막강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추입 탄력이 좋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번 경주 게이트에 2점을 안 왔다라는 거고요. 직전 경주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다시 그전 경주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김효정 기수가 연속 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엔 이현종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1번마 천송이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아낄 게 없어요. 아낄 것도 없고 이런 게이트에 2점을 안 왔을 때 한번 힘을 내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 이번 경주 자체가 편성이 이렇게 막 막강한 경주 편성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취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천송이, 5번마 고마나루, 8번마 킹사이, 11번마 슈팅 리버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경주고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인데 서로 몸싸움을 했을 때 그 근성으로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지금 대거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올가림, 2번마 오천복, 3번마 PNS 빌, 5번마 금화 스위프트, 7번마 불의 왕, 8번마 미리베스트, 9번마 채플 프린세스, 그리고 마지막 11번마 럼보이런까지 상당히 좀 앞선에서 뛸 마필들이 좀 많고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몸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전개라는 거죠. 여기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마필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조건이 좋아진 마필은 11번마 럼보이런입니다. 왜냐하면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거든요. 자, 이 마필이 데뷔전 2착 그리고 두 번째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5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승군한 이후에는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스타트 능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국산마 6군 시절의 스타트 능력 갖고는 앞선을 장악하기 어려운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에 좀 경험을 안았고 부담 중량의 이점도 안았다. 비록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도 많고요. 근데 최근에 오수철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전혀 신인 기수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겁없이 몰고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갖고 있는 순발력은 분명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7번마 불의 여왕은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이번 경주 지금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뭐 근성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몸싸움에 전형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몸싸움은 이제 불보듯 뻔한 경주기 때문에 전 7번마 불의 여왕이 어느 정도 좀 인기는 얻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여지고요. 스타트 능력에서는 뒤지지 않는 이 3번마 PNS 빌이 승군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고 1번마 올가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훈 기수가 자기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승술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수인데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못하고 자꾸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마음만 급해지는 그런 승부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최근의 행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전개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은 제가 봤을 땐 9번마 채플 프린세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승군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근성이 보강이 되면서 막판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마지막 붙는 그러니까 꼭 선행만 고집하지 않는 전개 이점을 갖는 마필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이 향후 발전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하향세를 겪고 있지만 조교 모습이 좋아 보였던 8번마 미르베스트도 강한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애각에 있는 12번마 KNT1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만필이 지금 승군전을 갔거든요. 근데 연속 3착을 차지하면서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착 승군한 마필이 승군전에서 바로 승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KNT1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추입 탄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감량 이점은 없죠. 근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수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53이라는 동일한 부담 중량을 문세영 기수가 안고 탄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안게이트 발빠른 마필들이 경주를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갈 때 과연 어느 포지션을 잡고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10번마 영웅대만은 지금 19번을 나와서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또 직전 경주 3착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번 경주에 또다시 승부에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연투를 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8번마 미르베스트 9번마 채플 프린세스 11번마 럼보이런 12번마 KNT1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5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많이 가는 그런 경주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들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과천벌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아마 좀 유심히 봐두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1번마 스탈렛, 10번마 컴플리트 레벨,
11번마 하이러너, 12번마 문학포리스트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이제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4번 그린 드래곤이나 6번마 블랙버미도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은데 이 중에서 11번마 하이러너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마필이 좀 변화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번마 문학포리스트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좀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의 전개를 좀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역할 정도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자력으로 버티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가장 기대가 되는 말은 이 10번마 컴플리트 레벨입니다. 직전 이제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순발력과 마지막 탄력까지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그때 주로 자체가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과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마필의 체형도 당당하고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말 뜻은 혈통적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마필의 체형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컴플리트 레벨은 내년 3세가 됐을 때 이제 3세마 대상 경주에 아마 단골 손님이 될 가망이 높은데 과연 이번 경주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행보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1번마 스탈렛은 역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이 마필이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의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경주엔 게이트 A점이라는 게 있죠.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승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1번마 스탈렛과 10번마 컴플리트 레벨의 강력한 선행 경합에 11번마 하이러너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4번 그린 드래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좀 지친 모습을 보인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저는 4번 그린 드래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을 충마로 세우고 배팅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뭐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10번마 컴플리트 레벨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스탈렛, 4번마 그린 드래곤, 10번마 컴플리트 레벨, 11번마 하이러너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2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게이트 선행마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빈체로킹과 8번마 금성세계 이 두 마필이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둘 다 단점이 있죠. 자, 1번마 빈체로킹은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을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선행만대 1700에서 1번 게이트에 들어왔다.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좀 승군전이라는 거고요. 이 빈체로킹이라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몸싸움에 약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빈체로킹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좀 편안한 전개도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그 전개가 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행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8번마 금성세계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약간의 외곽에 좀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무조건 치고 나갈 거고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과 8번이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두 마필이 다 무너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4번마 마루마가 선입권에서 앞말들을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전개를 했을 때 3, 4코너 지점에서 저는 앞선의 마필들을 갈아엎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로 봤을 때는 4번마 마루마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 마필은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고요. 상당히 날렵한 마필이죠. 근데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어요. 아쉬운 승부를 했고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2번을 한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마필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국산마 5등급의 중화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순위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늦발 아닌 늦발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탄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루마를 가지고 선입권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번마 머스탱 파워가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죠. 완전히 늦발을 했습니다. 완전히 늦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탄력을 보이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3착을 차지했는데 자, 이마필이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걸음은 좀 갖고 있는데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매끄러우면 좀 좋은 성적도 가능한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되면 좀 쉽게 경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게이트도 2번 게이트다. 잘못하면 갇힐 가망도 좀 있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 같은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루마와 함께 선의권의 자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떠오르다. 1700m 경주 거리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는 거는 상당한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기본적으로 이 떠오르다라는 마필은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전개, 앞선의 마필들이 끝걸음이 무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걸음을 낸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 10번마 원퍼트가 직전 경주의 이 1700m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좀 인기마로 떠오를 가망이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직전 경주가 이제 일본 게이트에 있었던 이 PNS 갬블이 기수 선행을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가 막 흐트러졌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초반에 무리를 하는 상황이 나와버린 바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3번마 원퍼트가 마지막에 추입 달력도 좋기는 했지만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 아니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말은 5번마 원더풀 화성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장기 휴양을 했죠. 장기 휴양을 하고 휴양 복귀 이후에 자기 걸음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5번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역시 차분히 따라가는데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그 탄력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느냐는
좀 관심 갖고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직전에 컨디션 회복만 된다면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언제든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이 5번마 원더풀 화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머스탱 파워, 4번마 마루마, 5번마 원더풀 화성, 12번마 떠오르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인기권의 마필 중에 하나가 이 3번마 그린다르크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18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오늘 나오는 지금 이 럭키월드 그리고 에이스의 함성 이런 마필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럭키월드와 에이스의 함성이 인기마들이었는데 이 말들이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럭키월드 그린다르크 에이스 함성이 다시 한번 지금 이 경주에 지금 붙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린다르크가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경마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럭키월드나 에이스의 함성이 지난번 같은 실수는 좀 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번마 그린다르크가 우승을 했었던 이 7월 31일의 경주가 물론 그린다르크가 나름대로 마지막에 아주 막강한 타추입 탄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잘 뛰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1번마 럭키월드와 6번마 에이스의 함성이 좀 졸전을 펼친 경주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3번마 그린다르크를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4번마 TK데이도 좀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 두 경주,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 승군의 벽을 좀 느끼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지금 다 그만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는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승부가 상당히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전개 자체도 경주를 확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아마 이 5번만 마이호크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승부를 하겠지만 최애각에 있는 뭐 12번마 벌말대장이라든가 8번마 야오 골든캣 이런 마필들도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들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걸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럭키월드, 6번마 에이스의 함성, 그리고 8번마 야오 골든캣. 자,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10번마 별의 순간. 이 마필이 지금 10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3착 2번을 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대상경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와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자,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승군을 해서 승군전을 갔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4.5kg가 내려왔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강자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위군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0번마 별의 순간이 복병권 정도로 지금 사전 인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개나 또는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 10번마 별의 순간도 결코 만만히 물러설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12번마 벌말대장은 역시 승군전이라는 부담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더라는 단점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럭키월드, 6번마 에이스 함성, 8번마 야오 골든캣, 10번마 별의 순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편성으로 보면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닌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이 5번마 베스트 타임. 직전 경주 이재훈합 4등급 1200m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을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추입 탄력도 좀 갖고 있고요.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직전 경주 보시면 뭐 2착 한 마리 돌격 앞으로, 3착 한 마리 탭다운,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강한 편성은 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일단 지금 오수철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감량 이점이죠. 감량 이점인데, 물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4kg의 이제 감량 효과를 받기는 한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부담 중량이 55.5가 되나요? 뭐 이쯤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52가 됐으니까요. 56이 돼야 되는 거였군요. 근데 52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와 비교했을 때는 부담 중량이 0.5분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감량 이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왜? 9번마 문학스톰이 강하게 선행을 끌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8번마 매직 주니어나 11번마 큐피드 원더 등이 이제 강하게 붙여갈 거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 상당히 빠를 거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베스트 타이밍에 어떤 포지션이 좀 나오질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개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말은 6번마 알렉산더 원입니다.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탄력으로 이제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는 제일 유리해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가 될 11번마 큐피드 원더는 지금까지 보면 계속 안게이트에서 좀 손쉽게 선행을 나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경우예요. 직전 경주에서도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3회전 전 경주에서도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이제 선행 승부를 하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 있고, 안쪽에 이 9번만 문학스톰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스톰이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큐피드 원더가 쉽게 초반에 문학스톰을 넘어서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12번마 아이언 머스킷은 제가 직전 경주에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중고 배당을 이제 터뜨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절대 서두르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냥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힘을 비축했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이제 직전 경주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한번 더 기대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이 8번만 매직 주니어가 매직 댄서의 자만데, 이 마필도 순발력을 보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이제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몸싸움에 좀 약하다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인기권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마필이죠. 7번마 엉클벨. 지금까지 22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 그리고 3착 2번 한 마필입니다. 볼 게 없죠. 최근에도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는 한데, 자, 이 마필이 지금 1200m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400을 연달아 3번을 뛰고 1200에 나왔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의외성도 좀 내포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6번마 알렉산더 원, 7번마 엉클벨, 9번마 문학스톰, 12번마 아이언 머스킷,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조금은 제 조촐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진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주고요. 1등급의 중급 편성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1번마 아이언 삭스, 2번마 마이티고, 6번마 라운탑맨, 이렇게 세 마필이 치열한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마들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합을 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좀 아쉬운 마필이죠. 이 4번마 매니 히어로, 작년도 오너스컵 이제 우승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일법에 나온 다음에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오너스컵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자, 부담 중량도 58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4번마 매니 히어로가 좀 자기 컨디션을 좀 찾아야지만 이제 1등급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풍족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자기 컨디션은 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이게 만약에 1200m 경주라면 저는 솔직히 6번마 라운탑맨이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1400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6번마 라운탑맨이 어떻게든 선두를 좀 강탈하고 나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이 버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2번마 마이티고가 이번 경주 좀 인기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승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마필이 좀 그 마체가 좀 얇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서 버티는 몸싸움에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지금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몸싸움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리한 전개는 가능해 보이는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1번 게이트에 있는 아이언 삭스가 지금 오랜만에 2억 기수, 직전에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엔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마이티고나 라운탑맨에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강탈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렇게 선행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소울 메리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메리칸 파로와의 자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연승을 거두다가 6월달 이제 SBS 대상 경주에서 역시 인기마였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대들도 엄청나게 강했었죠. 단거리 최강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전개로 봐서 좀 불리한 전개 속에서 이제 SBS 경주에서 졸전을 펼치고 난 다음에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조교시 모습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직 컨디션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5kg의 감량이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벌써 5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내년 6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밥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선이 치열한 가운데 그 앞선의
그 치열함을 역용할 수 있는 말이 8번마 소울 메리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울 메리트가 자기 컨디션을 좀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8번마 소울 메리트를 좀 강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1번마 아이언 삭스, 2번마 마이티고, 6번마 라운탑맨, 그리고 8번마 소울 메리트,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마필을 보시면 1번마 K-프렌지.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1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 3번. 그러니까 거의 입상권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센 말이다, 뭐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뚫고 나오는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놓고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승군전이기 때문에 국산마 5군하고 국산마 4군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이제 또다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쉽게 빼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번마 원평 코드는 분명히 기본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 아쉬움을 주고 있고요.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약하게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강하게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4번마 퀵클리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승군을 해서 이제 2연승을 거둔 후에 승군전에서 혼합군 경지에 나와서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혼합군 경기에 나와서 2착을 했습니다. 자, 우승을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계속해서 혼합군 경주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연속 준우승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3주 만에 출조를 하고 있죠.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조교시의 모습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데 현재 모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추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9번마 마이티 굿은 늘 인기권의 마필인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착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은 좀 전개가 좀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뛰기도 뭐하고 뒤에서 추입으로 날라오기도 뭐한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느낌을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자, 10번마 경부도령은 분명히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인데 최근 모습을 보면 정말 근성을 갖고 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러면 또 쉽게 보지 못하죠. 11번마 KN 언더킹. 이제 오수철 기수가 직전 경주 직전 경주 비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오수철 기수가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제 오수철 기수가 이제 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12번마 에너자이저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번마 퀵클리런과 함께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까지 14번을 나와서 우승 2번, 2착 4번을 한 마필입니다. 자, 2착이 많다라는 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싸웠던 편성을 보면 그 약한 편성에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에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가 갖고 58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우머 에너자이저가 470kg대의 마필이에요. 근데 58이라는 부담 중량은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다 입상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하던 어느 마필이 입상을 못하던 다 할 말들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이 안 되는 겁니다. 압축이 안 되는데 배팅을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마필은 좀 믿고 가고 싶다, 또는 이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경주는 배팅 경주가 됩니다. 금화필을 놓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압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개도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4번 마 퀵클리런이 선행을 가고 뭐 6번 마 대왕구라든가 8번 마 그레이스 퀸이 좀 따라가는 전개, 1번 마 케이프렌지, 10번 마 경부도령, 12번 마 에너자이저가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그려져야 되고, 3번 마 원평 코드가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퀵클리런이 과연 선행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시고요. 그렇다고 6번 마 대왕구가 선행해서 경주를 이끌 수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닐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개도 안 그려지고 마필의 능력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관전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마의 배팅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배팅을 쉬는 것도 경마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 추천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관전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